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익산역 복합환승센터 구축 사업이 국토교통부의 복합환승센터 기본계획에 반영돼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익산시는 한국철도공사 등과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민간 사업자 유치에 나서는 등 복합환승센터 구축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70억 원을 들여 조성한 군산 홀로그램 콘텐츠 체험존이 애물단지가 돼 처지해 있습니다. 체험존이 일반 전시관과 별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당초 운영을 약속한 전북 콘진원이 못하겠다고 하고 있어 운영자도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익산 로컬푸드 직매장 모현점이 오는 9월 초 개장을 위해 막바지 준비에 한창입니다. 로컬푸드 모현점에는 지역의 500여 농가가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납품해 먹거리 선순환 체계 마련에 나섭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7일 금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오늘 전북 지역에는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오늘 오후 4시 기준 내장산 118mm, 정읍 88.1mm, 진안 62mm, 고창 60.7mm 등입니다. 앞서 오늘 오후 3시를 기해 전주와 정읍, 진안 등 도내 8개 시군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전라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아직까지 비로 인한 피해 접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비는 오늘 저녁부터 차차 그칠 걸로 예상됩니다. 가을 장마가 다음 달 초까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비구름을 동반한 정체 전선이 전북 지역에 계속 머무르고 있고 기압골의 영향까지 더해져 가을 장마가 계속 이어질 걸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는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내릴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2일째 4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841명입니다. 국내 발생 1,811명, 해외 유입 30명입니다. 국내 누적 확진자는 24만 5,158명으로 늘었습니다. 사망자는 8명이 늘어 2,265명입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부터 오늘 오전 7시까지 41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21명을 비롯해 군산 8명, 익산과 부안 4명, 완주 1명 등입니다. 신규 확진자들은 도내 확진자 접촉으로 인한 감염이 주를 이뤘으며 해외 유입 사례도 3건 발생했습니다. 도내 누적 확진자는 3,482명으로 늘었고 감염 재생산 지수는 어제 기준 0.97을 기록했습니다. 익산역 복합환승센터 구축 사업이 국토교통부의 제3차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기본계획에 반영되면서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앞으로 익산시는 복합환승센터 개발을 위해 한국철도공사 등과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또 민간 사업자 유치에 나설 예정입니다. 최정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익산역 복합환승센터 구축 사업이 국토교통부의 제3차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기본계획에 반영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와 관계기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지난 25일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열어 최종 결정했습니다. 익산시가 복합환승센터와 광역환승체계를 구축하려면 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지정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익산역 복합환승센터 구축 사업이 오늘 2025년까지 적용되는 최상위 법정계획에 포함되면서 추진 당위성을 확보하게 되고 국비 지원 근거도 마련하게 됐습니다. 복합환승센터인 경우에는 이제 광역 이상 국가기관인 경우에는 지정 승인을 요하거든요. 익산역 복합환승센터를 중심으로 한 광역환승체계 구축에는 2,5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익산역 철도 부지에 대규모 쇼핑시설이 만들어지고 버스와 택시 등이 연계된 광역환승체계까지 구축되면 집계 효과는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복합환승센터 구축이 현실화된다면 원도심 활성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익산시는 앞으로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등과 함께 협력체계를 강화하면서 철도 차량기지 이전과 복합환승센터 구축 등과 관련된 국비 확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복합환승센터 개발을 위한 민간 사업자 유치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대상별로 좀 다르긴 한데요. 공공기관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이 부분적으로 될 수는 있고요. 정부로부터 사업 추진 필요성을 인정받은 익산역 복합환승센터 구축 사업.
익산역이 호남의 철도 관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KCN 추정호입니다. 군산 삼북동에서 나운동 구간 도로 개설 사업이 10년 만에 착공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280억 원을 들여 산북중과 리츠프라자 호텔 앞까지 1km 구간에 대해 터널과 도로를 개설합니다. 시는 올해 안에 도로 개설과 확장을 위해 실시 설계 용역을 끝내고 내년 상반기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 사업은 지난 2012년 시작했지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다 2년 전 국비 50%를 지원받아 이뤄졌습니다. 군산시가 올해 3차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3차 추경 예산안은 1조 6,455억 원 규모로 지난 2차 추경 때보다 1,243억 원이 늘었습니다. 주요 사업을 보면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등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673억 원, 상용차 산업 혁신 성장 등에 190억 원, 지방채 상환 등에 187억 원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열리는 제24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됩니다. 익산 다이로움의 모바일 간편 결제 방식이 도입됩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QR코드를 통한 현금 이체 방식의 다이로움 결제가 가능해집니다. 익산시는 QR코드 다이로움 결제로 소상공인들은 카드 수수료가 0%대로 줄어 경영 부담이 줄고 소비자들은 카드 발급 없이 30%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을 걸로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전북 콘텐츠융합진흥원이 국비와 지방비 70억 원을 들여 군산 홀로그램 콘텐츠 체험존을 조성했습니다. 하지만 가상현실을 체험하기엔 시설이 어설프고 또 일반 전시관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 큰데요. 여기에 전북 콘진원이 운영하지 못하겠다 버티고 있어 결국 군산시가 운영을 떠맡아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보도에 모영숙 기자입니다. 옛 조선식량영단 군산 출장소를 복원해 새롭게 꾸민 홀로그램 체험존. 1층과 2층에 만들어진 전시장과 체험장은 첨단 시설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이마저도 VR과 홀로그램 체험장은 관리 운영 조치가 없어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쌀 수탈의 현장을 그래픽으로 재현한 전시 공간은 일반 박물관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임시로 개방한 체험장은 한낮인데도 사람들 발길이 뜸합니다. 평일에는 10여 명, 주말에는 30여 명에 불과합니다. 내년부터 입장료를 받고 정식 운영에 들어가기로 했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수익을 내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더욱이 아직까지 운영 주체가 정해지지 않아 자칫 내삼 먹는 하마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콘텐츠진흥원의 책임성이 문제인데요. 자기들만의 가지고 있는 영역을 법이 이렇다고 그래서 떠넘기는 방식으로는 절대 곤란하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특단의 관적인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지, 잘못하면 이거는 그 심각한 예산의 낭비 사례가 될 것이고. 군산시는 복원과 체험존 구축, 운영 등을 전북 콘진원이 맞는 조건으로 전체 예산 70억 원 가운데 17억 5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전북 콘진원은 대행사로 KT를 선정해 체험존 구축과 운영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복원이 1년가량 늦어지고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수익을 보장받기 어렵다며 KT가 손을 놓았습니다. 전북 콘진원도 운영을 맡는 것은 문체부지침이 없다며 외면하고 있어 군산시가 내년부터 예산을 투입해 떠맡아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군산시가 전문 인력, 예산,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걸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만약에 이게 그렇지 못하다면 관련 조례나 이런 것들도 재고해 봐야 돼요. 만들면 안 됩니다. 복원 20억 원과 조성 50억 원 등 모두 70억 원이 투입된 홀로그램 체험존. 조악한 시설에 운영 주체도 없어 자칫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들이 LH 전북본부의 산업단지 지반 조사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협의회에 따르면 산업단지 집안 균열로 인해 일부 기업들이 건물 균열과 생산시설 기울임 현상 등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피해가 발생한 6개 기업은 피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LH 전북본부에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경찰이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김수훈 국회의원에 대해 불입건 결정을 내린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6월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통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농경지를 경작하지 않아 농지법을 위반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동생을 위탁자로 지정해 해당 농지에서 실제 영농 활동을 했다며 권익위 조사 결과를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관련자 진술과 법리 검토 등을 거쳐 김 의원의 행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익산시가 오늘부터 공원과 광장에서 야간 취식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익산의 공원이나 광장 등에서는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음식을 먹거나 술을 마시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이를 어겨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익산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 같은 행정명령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모두 마쳤어도 확진자 접촉자로 분류되면 자가격리 조치가 취해집니다. 전라북도는 그동안 백신 접종 완료자는 격리되지 않고 수동 감시를 받았지만 돌파 감염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이같이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도내에서는 어제 터키에서 입국한 얀센 백신 접종 완료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걸로 확인됐고 그로 인해 자녀들까지 모두 연쇄 감염됐습니다. 익산 로컬푸드 직매장 모현점이 농가 500여 곳이 참여한 가운데 오는 9월 문을 엽니다. 운영을 맡은 익산 푸드통합지원센터는 오는 2022년부터 산지유통센터와 또 로컬푸드 행복장터도 조성할 계획인데요. 익산 지역 농민들의 소득 안정에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3일 완공된 익산 로컬푸드 직매장 모현점. 진열대들이 과일과 채소 등으로 채워질 준비를 마쳤습니다.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진 로컬푸드 직매장 모현점은 오는 9월 3일 임시 개장을 거쳐 9월 10일부터 본격 운영됩니다. 영등 어양전 등에 이어 익산 지역 6번째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익산시 출연기관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직접 운영합니다. 시민들이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드실 수 있도록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과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불평등을 해소하고 로컬푸드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중소농에 대한 안정적 판로 확보 등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서부권 로컬푸드 직매장에 입점 신청을 한 농가는 일반 농산물 430곳과 가공식품업체 67곳 등 모두 500여 곳. 여름에는 가지, 고추, 오이, 토마토가, 겨울에는 호박, 도라지, 고구마, 감자 등의 품목이 마련됩니다. 이와 함께 반찬과 정육, 제빵 제과 전문 업체 등이 들어섭니다. 오는 2022년부터는 로컬푸드의 공급처가 직매장뿐만 아니라 기업과 학교 등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내년부터는 국가식품 클러스터 입주 식품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농산물 원재료를 공급하도록 추진하고 내년 말에는 호남고속도로 상하행선 로컬푸드 행복장터 2개소를 직접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22년도 산지유통센터가 구축이 되면 2023년 초부터는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 학교급식과 공공급식 등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농민들은 출하처 확보와 소득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 같은 경우는 수수료 면이라든가 유통 단계가 축소되기 때문에 좀 제값을 받을 수가 있고 또 매일매일 이렇게 소량씩이라도 출하할 수가 있어서 소득적으로도 좀 기대가 되는 면이 있고요. 특히 이제 저희 농장하고 모현동 매장이 가깝다 보니까 더 아마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곧 개장을 앞둔 익산 서부권 로컬푸드 직매장.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에 도움이 될지 주목됩니다. KCN 하준입니다. 도내에서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서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공모가 진행되고 있지만 참여율은 저조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에 따르면 정책 소통 플랫폼인 전북 소통대로를 통해 2달째 도민 정책 제안을 받고 있지만 지금까지 참여 건수는 8건에 그쳤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도민 의견 수렴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전체 등록 차량 중에 친환경차 비율은 3%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도내에 등록된 전기와 하이브리드, 수소차 등 친환경차 등록 대수는 28,800여 대입니다. 전체 차량 등록 대수의 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인 4%보다는 낮습니다. 전북 지역은 한 달 전보다 친환경차 신규 등록 증가율이 7.1%가 늘어 전국에서 4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전라북도가 도내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실시합니다. 전라북도는 오는 9월 16일까지 도내 응급의료기관 20곳에 대해 법정 기준과 응급의료 서비스 대응 능력 등을 평가할 예정입니다. 이번 평가를 통해 응급의료기관 A, B, C등급으로 결과가 정해지며 충족 미달인 C등급을 제외하고 매년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 보조금을 차등적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익산 백제로와 익산대로의 가로수인 배롱나무의 붉은 꽃이 만개해 화사한 가로경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붉은 꽃이 장관인 배롱나무 가로수는 백제로변 서광교차로에서 웅포대교까지 22km, 익산대로는 황등 신기교차로에서 함열 11km까지 모두 33km 구간에 심어졌습니다. 꽃이 100일 동안 핀다 해 목100일홍이라고도 불리는 배롱나무는 붉은 꽃이 아름답고 수간의 무늬 또한 아름다워 조경수로 많이 쓰이는 수종입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도내 95개 농가에서 생산되고 있는 계란이 모두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 동물위생시험소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도내 농가 95곳에서 생산한 계란에 대해 살충제와 항생제 잔류, 살모넬라균 오염 여부를 검사했습니다. 그 결과 피프로닐 등 66가지 조사 항목에서 적합 판정이 나왔습니다. 전라북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연말까지 마트 등 판매시설에서 유통 중인 계란도 검사할 계획입니다. 도민이 범죄와 교통 분야 등에 대해 느끼는 안전도는 5점 만점에 3점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도 자치경찰위원회가 27일 발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거주 지역의 범죄 안전도는 5점 만점 가운데 평균 3.65점으로 대체로 안전하게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안전이 가장 위협받는 장소로는 유흥가와 번화가가 66.4%로 가장 높았고 주거지역 60.7%, 학교, 학원 등 교육지역이 21.9%로 뒤를 이었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안전도는 3.35점으로 다른 분야보다 안전도가 낮았습니다. 조봉업 신임 전북도 행정부지사가 오는 30일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합니다. 조 행정부지사는 전라북도가 주도하는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신산업 지도를 완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도민들의 일상 복귀를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조 행정부지사는 고창 출신으로 도 기획관리 실정을 거쳐 지난 2014년 8월부터 2년 동안 제46대 전주시 부시장을 역임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윤현석입니다. 송하진 지사가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장을 연임하게 됐습니다. 송 지사는 어제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 총회에서 차기 회장으로 선출돼 내년 6월까지 시도지사 협의회를 이끌게 됐습니다. 제15대 회장을 맡고 있는 송 지사의 이번 연임은 1999년 출범한 이래 처음입니다. 시도지사 협의회는 지방 분권 개헌과 지방자치권 확대, 재정 분권 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도내 수출액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전북본부가 발표한 전라북도 무역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북 지역 수출은 6억 9,63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6% 증가했습니다.
주요 수출 품목은 동박 제품과 합성 수지, 정밀화학 원료와 자동차 등이며 주요 수출 국가는 중국과 미국, 일본 등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지난달 도내 수입은 36.9%가 증가한 5억 2,675만 달러로 1억 6,955만 달러의 흑자를 보였습니다. 군산시가 자동차 등록 번호를 사전 예고합니다. 군산시 차량 등록 사업소는 다음 달부터 배정된 자동차 등록 번호를 미리 공개하는 자동차 등록 번호 사전 예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의 종류와 용도, 번호판 종류에 맞게 시에 배정된 자동차 등록 번호를 100개 단위로 매주 1, 2회 시 홈페이지에 사전 공지할 방침입니다. 이어서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 왕곡리 유적 전시관이 2021 어린이 문화재 그리기 대회 수상작을 발표했습니다. 수상자 확인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군산 새노야 봉사단이 결식 우려가 있는 어려운 이웃 25가구에 매달 밑반찬을 배달하는 나눔 봉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도내 최저기온은 18도, 최고기온은 30도로 예상됩니다. 군산의 아침 기온은 20도에서 출발해 낮에는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20도에서 27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0.5m에서 2m를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